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집을 갖고 있는 어르신과 방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해 저렴하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은 소정의 임대료와 봉사활동을 하는 주거 공유 프로그램 한지붕 세대 공감이라는 이름의 룸쉐어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르신은 고립감을 해소하고 학생은 주변보다 임대료가 싼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신청 대상은 61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과 대학원, 대학 재학, 휴학생입니다. 주변 임대료의 절반 정도 금액으로 독립된 방을 임대하여 도배, 장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입주학생은 장보기, 세탁, 가사일과 가전제품 작동 요령 등 여러 자원봉사 활동으로 한 집 살림을 통해서 서로 도우며 함께 살이를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거주자인 어르신과 학생 서로 간의 배려와 이해가 없다면 불편하고 고된 일일 뿐이고, 반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처럼 즐겁게 동거하며 개인 생활을 존중해준다면 기분 좋고 바람직한 룸 쉐어링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대 간의 소통이 점점 개인화되고 고립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공존할 수 있는 주거 문화가 등장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룸 쉐어링이 더 활성화되고 확장되어 어르신과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와 계층이 서로 공존하는 주거 문화가 형성된다면 더 좋고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6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룸 쉐어링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알바 스케줄로 꽉 찬 대학생 지웅은 월세를 아끼려고 홀몸으로 살아가는 할머니 집에 함께 거주하는 룸 쉐어링을 신청합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보게 된 것은 색색깔의 테이프 라인으로 구역을 나누어 놓은 거실과 까다롭고 별난 금분 할머니의 각종 금기 사항들을 듣게 됩니다. 금분 할머니는 밥은 각자 해결해야 하며 물과 전기 절약은 필수이고 확실하게 구분해둔 색 테이프의 라인 안에서만 활동하기 등 지웅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한 규칙들이었지만, 지웅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규칙들을 받아들이고 입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어디 하나 닮은 구석 없는 금분 할머니와 대학생 지웅의 좌충우돌 동거가 시작됩니다. 먼저 가수 윤종신의 노래로 가수 정인이 부르는 오르막길 듣고 돌아와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저 끝은 보지만
영원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나 견디겠어. 사랑의 위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않아요. 더 이상 보낼 곳 없는 그곳을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그게 소리쳐 사랑해요. 저 끝까지. 색색 테이프를 거실 바닥에 붙이는 모습과 룸쉐어링을 하게 된 할머니 금순이 대학생 지웅에게 규칙을 설명해주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빨간 선은 금분, 노란 선은 공동, 파란 선은 지웅, 거기다가 낯선 사람의 피부가 닿았던 변기가 싫다며 집에서는 대변 금지까지, 그리고 냉장고도 반칸, 부엌도 반칸, 청소도 하루씩 교대당번호로 정해서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웅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었고 급하게 상가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가 해결하고 와야만 했습니다. 대학 친구 성진은 이런 지웅의 룸쉐어링 얘기를 듣고 어떻게 사냐고 하자 고시원보다 훨씬 월세가 싸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금분 할머니의 친구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점례 할머니는 역시 룸쉐어링을 하는 대학생 형석과 같이 영화도 보며 진짜 손주처럼 살갑게 살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 지웅은 부럽기도 하고 근분이 철벽같이 느껴집니다. 한편 지웅은 친한 선배 민철의 일을 도와 특수 청소 알바를 하고 있는데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의 방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선배 민철은 죽은 분에게 예의를 갖춘 후 담담하게 청소를 마치고 혹시 지웅의 친구 대훈이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 오면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토요일날 근분은 친절하게 웃으며 지웅의 아침밥을 챙겨주는데 나가 사 먹지 말고 5,000원만 내고 집밥을 먹으라고 반강요합니다. 평소에 근분 할머니는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노인 무료 급식소에 가서 친구가 오기로 했다면서 식판 2개의 배식을 받고는 한 식판의 음식은 모두 가져온 용기에 담아서 챙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진찰을 받으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며 약 처방을 더 해달라고 졸라대 많은 약을 챙겨갑니다. 급식소에서나 병원에서의 행동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웅은 하고 있는 여러 알바 중 하나가 펫시터로 반려견을 대신 돌봐주는 일이었는데 예전에 강아지를 맡겼던 여대생 유진이 갑자기 엄마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강아지 찡이를 봐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하지만 근분과 룸쉐어링을 하고 있는 처지인지라 불가했지만 마음이 약한 지웅은 유진의 사정을 듣고 덜컥 강아지 찡이를 맡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근분이 당연히 화를 내고 난리를 치자 사정사정하여 간신히 7대 3으로 알바비를 나누기로 합의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희망은 멋진 공간을 갖춘 펫시터를 운영하는 게 꿈이어서 관련 공부도 하고 직접 수제로 먹이나 간식을 만들어 정성스럽게 돌보는 지웅을 보며 근부는 걔가 사람보다 낫다고 끌끌거리며 투덜거리지만 지웅이 없을 땐 찡이를 예뻐해주고 같이 산책을 나가기도 하며 좋아하는데 이렇게 3일이 지나자 찡이를 돌려주게 되고 근부는 조금 서운한 마음을 비치기도 합니다. 가수 성시경이 부릅니다. 거리에서.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막다른 길 다달아서 낯익은 벽 기대보며 가로등 속 환히 비춰지는 고백하는 내가 보여. 떠오르는 그때 모습, 내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지웅이 찡이를 유진에게 돌려주며 전문적인 상담도 해주고 직접 만든 간식도 챙겨주자 강아지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며 따로 연락해서 물어봐도 되냐고 의미심장하게 묻는 유진에게 반갑게 그러라고 하면서 둘은 찡이를 통해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근분 할머니는 큰 모자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며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수거하는 영역도 이미 정해져 있어 가게와 거리를 돌며 수집한 유지를 판 몇천 원의 돈을 장롱 속의 철제 상자에 고이 모아두고 있습니다. 얼마 후 대학 친구 성진과 함께 유진을 만난 지웅은 술자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성진과 유진은 부모님들이 늦었다고 연락이 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은 지웅은 쓸쓸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부근에서 친구 대훈이 기다리고 있었고 오랜만에 얼굴 보러 왔다면서 하루만 자고 가겠다고 합니다. 룸 쉐어링을 하고 있는 터라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첫 차가 올 때까지 있겠다고 사정을 하자 할 수 없이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고 둘은 몰래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근분과 화장실에 있다 나오던 대훈이 마주쳐서 난리가 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극도로 떨고 있는데 지웅이 대훈을 급히 밖으로 끌고 나가 배웅을 하는데 얼마 있으면 함께 일하는 선배 민철과 일을 하기로 했고 꼭 갚겠다면서 대훈이 지웅에게 돈을 빌리고 떠납니다. 지웅이 돌아오자 낯선 친구를 함부로 집에 들인 것에 근분은 화가 나서 집에서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치고 지훈 또한 자기 친구를 막 대하는 것에 기분이 좋지 않아 할머니 비유 맞추며 살기 힘들다며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어떤 사람과도 어울려 못 살 것이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가수 윤민수, 유채연 남성그룹 바이브가 부릅니다. 가을 타나봐. 계절은 두고 돌아오는데 사랑은 두고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you're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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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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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내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뭐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you're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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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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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You are always
네가 없는 이 거리에 나 혼자 널 서성이 나봐. 참 보고 싶나 봐. 너를 보내놓고 아직 나 혼자 널 사랑하나 봐. 아직인가 봐. 사랑하나 봐. 네가 날 떠나가던 시린 이 계절이 돌아오면 가을 타나 봐. 그리운가 봐. 가을 타나 봐. 비가 오던 어느 날, 오늘도 금분 할머니가 폐지를 리어카에 끌고 도로를 가고 있는데, 좁은 도로에서 느리게 걸어가자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짜증을 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서두르다 그만 실려있던 폐지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며 길을 막자 기다림을 참지 못한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와 금분 할머니에게 막말을 하며 밀쳐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때 건물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지웅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금분 할머니란 것을 알고는 뛰어가 할머니를 밀치고는 그냥 가려는 운전자를 화가 나서 주먹으로 치게 되고 서로 엉겨붙으며 싸움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싸움으로 인해 세 사람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데, 경찰은 쉽게 해결하자면서 지웅에게 부모님을 불러오라고 하는데, 지웅의 신혼주애로 혼자인 것이 알려집니다. 그러자 운전자는 그 말을 듣고 더 기고만장해져서 이런 고아들은 다 그러냐면서 지웅을 깔보고 비난하는데, 듣고 있던 금분이 경찰에게 지웅은 지금 자기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자 경찰은 지웅이 금분의 손자인 줄 알고는 손주가 할머니가 이렇게 당했다면 나라도 화났을 것이라며 마침 인터넷에 그때의 상황을 찍었던 동영상을 누군가가 올려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금분과 지웅은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금분이 다시 부모님에 대해 묻자 자신은 보육원에 버려진 고아였다는 걸 고백하고 친구 대운의 일로 싸웠던 일에 대해 사과를 합니다. 가수 카더가든이 부릅니다. 가까운 듯 먼 그대여. 저 달빛에 그려지는 그대의 미소를 간직해 그 을진 저 노을 속에 그대 얼굴이 떠올라 또 찬 바람이 불어와 그대의 맘을 뒤흔들며 포근한 저 바람 되어 안아줄게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얼마 후 지웅은 선배 민철과 함께 또 특수 청소 일을 하러 가는데 이번에는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28살의 젊은 사람이었고 청소 일을 마치고 선배 민철이 웬일로 지웅이 네가 청소하기 전에 절을 했냐고 묻자 지웅은 젊은 나이에 죽은 그 사람과 자신의 처지가 비슷해 보여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 지웅도 선배 민철도 친구 대훈도 같은 보육원 출신이었고 그래서 더욱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지웅은 금분 할머니에게 비타민을 챙겨 먹으라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좀 더 사이가 좋아진 금분과 함께 산책하기도 하는데 길을 걷다가 친구 점리의 할머니와 대학생 형석을 만나게 되어 네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내일 같이 소풍을 가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형석은 좀 있으면 군대를 가서 점리 할머니와의 룸쉐어링이 끝나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풍 가는 날 금분과 형석은 같이 김밥을 만들며 준비를 하는데 서로 다정하게 요리도 하고 김밥도 싸고 하는 모습에 확실히 금분 할머니가 처음보다 지웅에게 마음을 많이 열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근처 공원에 돗자리를 깔고 형석과 지웅이 잠깐 음료를 사러 간 사이 금분은 평소에 보던 공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달리 보인다고 하자 점례는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나와 놀고 그러라고 합니다. 형석은 지웅에게 금분과 점례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둘은 같은 대학 동기였고 점례는 졸업을 하자 결혼을 했었고 금분은 독일로 유학을 갔었다고 합니다. 그 금분과 지웅은 처음으로 같이 포즈를 취하며 사진들을 찍어대는데 더욱더 친하게 되어 그날 저녁에는 금분 할머니가 지웅에게 앞으로는 그동안 너무나도 착하게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주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주고 완전 호구 잡혀 산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며 거절할 땐 확실히 하라고 충고해 줍니다. 지웅은 진심으로 그 충고를 받아들여 학교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도맡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좀 더 집중하고 또 대훈이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도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금분은 자신에게 돈이 생기면 장롱 안에 철제 상자에 꼬박꼬박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부릅니다. 가을 아침.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다음날 친구 점녀의 집에 놀러가 옛날 일들을 얘기하는데 금부는 간호사 출신이었고 점녀가 심근경색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 응급조치를 해줘 고비를 넘겨 생명의 은인이 되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금분이 집에 돌아오니 그날은 지웅이 청소를 과하게 하다가 금분의 방 안까지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금분이 불안한 마음에 장롱 속에 있는 자신의 돈을 모아두는 철제 상자가 사라진 것을 보고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놨던 돈을 지훈이 손을 댄 것으로 믿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자 밖으로 나온 지웅은 얼마 전 자신이 현관문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던 친구 대훈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시 지웅의 생각대로 돈을 안 빌려주자 대훈이 하루 묵었던 때 외웠던 비밀번호로 집에 몰래 들어와 금분의 돈을 훔쳤고 이에 지웅은 대훈을 찾아가 붙잡아서 싸우기 시작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돈으로 자기가 중고거래 사기를 친 피해 금액을 갚지 않으면 당장 감옥에 간다며 제발 사장을 봐달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선배 민철에게 도움을 얻고 대훈을 직접 금분 앞에 데리고 가 돈을 돌려주며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데 금분은 그런 두 사람의 사정을 듣고 용서해 줍니다. 지훈과 대훈은 술을 마시며 서로의 처지를 한탄하는데 대훈은 보육원에서 20살이 되자마자 이제 어른이라며 500만 원을 주며 자립하라고 내보냈는데 처음에는 큰 돈인 줄 알았지만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적은 돈이었고 지웅은 학교에서 제일 싫었던 게 부모님 이름과 직업란을 쓰는 거였다면서 대학 가서는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자신은 할 말이 없어진다며 슬퍼합니다. 그렇게 술을 진탕 처마시고는 지웅은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 친구 성진과 유진을 전화로 불러내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며 술주정으로 자기가 고아라는 사실을 말하자 친구들은 그걸로 그렇게 고민했었던 거냐며 지웅을 위로해 줍니다. 아이돌 그룹 B2B의 수어 안무로 화제가 되었던 노래입니다. 그리워하다. My life is incomplete. It's missing you. 오늘도 하루 보내 다를 게 없이 하나도 안 어색해 혼자 있는 게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살아 근데 좀 여전히 기나 봐 Yeah 후련하게 다 털어내 지난 일에 마음 쓰는 게 It's alright 답이 잘 보이는가 싶다가 또 어느새 날 가두는 감옥이 돼 Yeah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걸 어째 그동안 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 yeah. 아직도 내 마음속에 너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아직 너를 원해 2년이 지나도 난 아직 널 그리워해 난 아직 기억해 우리 처음 봤을 때네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도 다 정확하게 I pray for you every night and day I hope that someday soon I can see you once again yeah. 아직도 내 마음속에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잠에서 깨어 헝클어진 머리처럼 내 일상도 꽤나 엉망이 돼버렸어 책임져 아무렇지 않은 척 드리워진 표정도 내 모든 것에 스며든 내 흔적도 다 책임져 아직도 날 잊을 수 없나 봐 다시 돌아와줘 또다시 같은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너를 잊으려 하다 하루가 지나가도 너를 지우려 하다 1년이 가버려도 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리워하다 얼마 후 지웅은 점례 할머니의 갑작스런 부고 소식을 듣고는 장례식장에 찾아가는데 금분 할머니는 슬픔 가득히 조문을 함께하며 같이 지냈던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장례가 끝난 후 금분이 점례의 집에 잠시 들리는데 점례의 아들과 며느리가 한창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런데 부부가 무엇인가를 찾지 못해 당황해하고 소란을 피우는데 금부는 점례가 항상 어루만지던 가족사진 액자를 아들에게 가져가라고 하지만 아무 관심도 없자 액자를 버릴 수가 없어 금분이 챙기려다가 떨어뜨려 부서지며 속에서 여러 장의 고액의 수표가 나옵니다. 금부는 찾는 게 이거냐며 건네주고 점례가 적어도 이 액자만은 소중히 아들이 가져갈 거라 생각해 여기 넣어뒀을 것이라며 아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얼마 후 이제 룸 쉐어링의 기간이 다 지나 지웅이 방에서 자신의 짐을 가방에 정리하고 있는데 거의 다 짐을 챙겼을 때 금분이 자신의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집안이 너무 어려워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파독 간호사로 독일로 가게 되었고 시급이 한국의 8배였는데 그곳에서 죽을 만큼 고생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유부남인 걸 속이고 금분을 만났으며 결국 금분은 버려졌고 그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살면서 아버지는 금분이 번 돈을 펑펑 쓰며 속을 썩였고 어머니는 결국 화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금분은 그 후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을 불신하며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웅도 자신의 얘기를 시작하는데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버려졌고 자신의 이름은 보육원 원장의 성을 따서 한지웅이고 자신의 생일은 보육원에 버려진 날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일에 열심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 때문이라면서 외로움과 사랑에 목말랐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다 터놓고 난 뒤 잠시 생각하던 금분 할머니는 지웅에게 룸쉐어링이 아니라 정말 가족으로서 같이 사는 것이 어떠냐고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망설이던 지웅이
같이 포옹하며 대답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혼자였던 두 사람은 같이 가족이 되어 살아가기로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마을 동장과 주민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가족관계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며 모두에게 축하를 받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게 되어 지웅은 핸드폰의 알람이 아닌 금분 할머니의 잔소리에 잠을 깨고, 할머니는 지웅과 함께 카페에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할머니의 밝혀지지 않았던 일상들이 보여지는데, 무료 급식소에서 식판에서 챙긴 음식은 힘들게 사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밥을 챙겨주고, 추가로 약을 더 타간 것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형편의 아픈 노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폐지들을 주어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은 것은 은행의 여러 기부 통장에 들어있었고, 또 하나의 통장을 새롭게 개설하는데, 그것은 바로 한지웅 이름의 자립지원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웅은 금분 할머니의 집에서 화장실을 편하게 쓰면서 기쁘게 웃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는 주거 공유 프로그램인 룸쉐어링을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자기 집이 있는 어르신과 주거가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한 지웅이 난생 처음 누군가와 둘이 함께 살아본다는 부푼 마음을 안고 지웅이 문을 열었을 때 먼저 보게 된 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테이프로 알록달록하게 나누어 있는 거실 풍경으로 집주인 구역과 세입자 구역, 그리고 공동사용 구역까지 칼같이 나누어 놓은 집주인 군분의 철벽 같은 행동과 물절약, 전기절약, 심지어 화장실은 집 밖에서 해결해야 하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건을 서로 겪으면서 평생을 혼자 살아와 누군가와 나누는 법을 알지 못하는 집주인 금부는 항상 가족의 품을 그리워한 대학생 지웅과 서로 이해할 수 없던 부분까지 이해하게 되며 진짜 가족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분이 늘 혼자 가던 패스트푸드점을 지웅과 함께하고 늘 혼자 핸드폰 알람에 일어나야 했던 지웅을 금분이 깨우는 모습에서 여느 가족들이 일상처럼 흘려보내는 일들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하나가 특별한 일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독거노인, 고독사, 보호종료 아동 등 무거운 사회적 문제와 혼밥, 혼공, 혼영 등 뭐든 혼자가 익숙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드린 한국 영화 룸쉐어링이었는데요. 올해로 데뷔 62년 차로 드라마면 드라마, 코미디면 코미디, 모든 장르를 설렵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어르신 배우가 된 나문희가 영화 수상한 그녀,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등 언제나 대중들에게 친숙한 연기로 괴팍하고 깐깐한 집주인 금분을 연기했습니다.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에서 청춘의 여러 얼굴들을 연기해온 영화 신인 최우성은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로 유쾌한 웃음과 힐링을 전하고 있는데, 쾌활하고 서글서글한 흑수저 대학생 지웅을 연기하며 워낙 대선배님인데도 진짜 친손주처럼 대해줘 편하고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다며 철벽 같은 마음을 가진 집주인 금분과 그 철벽을 부셔버린 세입자 지웅이 선사하는 유쾌한 케미스트리가
다소 단순하고 허술한 영화 스토리에도 관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박선주가 1989년 제10회 강변 가요제에서 부른 귀로를 가수 나얼의 노래로 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화려한 불빛으로 그 뒷모습만 보이며 안녕이란 말도 없이 사라진 그대 쉽게 흘려진 눈 눈가에 가득히 고여 거리는 온통 투명한 유리알 속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태우는 이 자리 두 뼘엔 비바람만 차게 부는데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 내가 정말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